저는 올해 39살,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제 이름은 민지, 평범한 직장인이었다가 결혼 후 가게를 운영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친정아버지 돈으로 차려준 가게에서 남편에게 너는 필요 없다, 나가라는 말을 들은 뒤 무너져 내린 제 이야기를 읽어드립니다. 결혼 초 남편은 늘 말만 컸습니다. 나 장사하면 진짜 잘할 자신 있어. 하지만 통장은 늘 비어 있었고 월세와 공과금은 제가 메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하셨습니다. 얘야, 아버지 평생 모은 돈 조금 있다. 네가 힘든데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다. 이 돈으로 너희 가게 하나 차려라.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아버지의 굳은 살과 허리 통증 하나하나가 찍힌 돈이라는 걸 아니까 우리는 동네에 작은 한식 주점을 냈습니다. 보증금, 인테리어, 첫 물품 대금까지 전부 친정아버지 통장에서 나갔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재료 손질하고 오전 장 보러 다니고 오후엔 아이들 하원 챙기고 저녁 6시부터는 가게 풀타임. 저는 그렇게 하루를 3개로 쪼개 살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남편도 가게에 서 있었죠. 그런데 손님이 붙고 매출이 올라가자 말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내가 벌어오는 거야. 요령이 있어야 장사도 되는 거지. 너 혼자였으면 아직도 바닥 끼고 있었을걸?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래, 기분 내라고 하자. 언쟁하면 장사에 지장 있지. 하지만 그 말은 씨앗이 되어 제 마음속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남편이 수익금을 주말마다 빼가는 겁니다. 장부엔 외상회수라고 쓰여 있는데 계좌엔 돈이 없습니다. 물어보면 대답은 똑같아요. 재료비 선결제했어. 그런데 영수증은 없고 실제로는 도박판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걸 저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부모님이 가게에 들르신 날이었습니다. 손님이 많아 정신이 없던 그날, 남편이 술 기운을 잔뜩 올려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게 한복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돈이 돈 좀 대줬다고 뭘 생색을 내요? 이 가게는 제 능력으로 굴러가는 겁니다. 예전은 그냥 서빙이나 하지. 잠깐 정적, 숟가락 떨어지는 소리, 누군가 헛기침.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고 어머니 눈가에 물기가 고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계산대 옆에 놓인 초기 투자 내역을 한번 보시고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괜찮다는 표정이었지만 그 눈동자 속 부끄러움과 분노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 집으로 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이걸 제가 바로잡을게요. 아버지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돈은 다시 벌면 된다. 하지만 내 삶은 내가 지켜야 한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밤 마감을 마치고 장부를 정리하는데 계약서 사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공동명의였던 임차 계약서. 그런데 서랍 깊숙이 있던 새 계약서엔 제 이름이 없습니다. 도장도 제 도장이 아닌 엉성한 도장이 찍혀 있죠. 등줄기로 땀이 흘렀습니다. 이걸 언제 바꾼 거지? 저는 CCTV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2시 남편이 낯선 남자와 들어와 서류를 펼쳐놓고 통화하는 장면. 이어서 술집 앞에서 본 적 있는 남편에게 형이라 부르던 그 남자가 문서 봉투를 건네는 장면까지. 그날 제 머릿속에서 달그락하고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밤 저는 직접 확인하러 가게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시간 홀엔 불이 꺼져 있었지만 사장실 불만 켜져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 남편과 내 친구 제가 가장 믿었던 동창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목소리. 조금만 더 버티면 돼. 가게 완전히 내 걸로 만들면 우리 둘이 시작하는 거야. 그 말에 제 남은 세계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고 문 손잡이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숨을 거둘 때까지 잊지 못할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문을 열자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 친구는 손을 떼며 뒤로 물러났고 남편은 발끈하며 소리쳤습니다. 야, 문도 안 두드리고 왜 들어와? 여기가 우리 가게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이 사라진 서류, 그건 언제 만든 거야? 그는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네가 뭘 알아? 운영은 내가 다 했잖아. 법적으로도 이제 거의 다 됐어. 저는 녹음이 켜져 있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한마디 했습니다. 계속 말해. 법적으로 다 됐다는 거 어떡해? 남편은 순간 말을 멈추더니 내 친구에게 시선을 보냈습니다. 너 먼저 가. 친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지야, 내가 미안해. 미안하다고? 아버지 돈으로 차린 가게를 훔치면서. 그날 이후 저는 냉정해졌습니다. 다음을 위해 해야 할 일을 리스트로 만들었죠. 임대차 계약 원본 사본 전부 확보, 초기 투자금 이체 내역, 인테리어 대금 영수증, 1일 장부 현금 시제표 메시지 백업, CCTV 영상 추출, 사본 보관, 남편의 도박 관련 송금 내역 차용증 캡처, 가게에서 있었던 모욕 발언에 대한 날짜 상황 기록,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훑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질적 운영 주체가 누구였는지, 자금 출처가 어디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상대가 계약을 바꿔도
위조나 강압이 확인되면 무효가 됩니다. 녹취와 CCTV도 매우 유의미하네요.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잠을 조금 잘 수 있었습니다. 내가 틀린 게 아니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사이 더 막장으로 치달았습니다. 시댁을 불러 부모님 앞에서 저를 몰아세웠죠. 시어머니 아이고 얘가 원래 눈치가 없어요. 사내가 벌어오면 여자 사람은 집에서 애나 보지. 시누이 언니 너무 욕심내지 마요. 형부가 벌어온 건 사실이잖아요. 저초기 보증금과 인테리어, 천물대 전부 친정아버지 돈이었어요. 전 매일 새벽부터 나왔고요. 욕심은 그쪽이 냈죠. 남편 너 이제 이 집에서 나가. 애들은 내가 키울 거야. 저 애들 술 냄새 풍기고 도박장 전전하는 사람한테요. 그 자리에서 친정아버지가 조용히 일어나셨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봉투 하나를 남편 앞에 툭 던지셨죠. 이게 네가 그렇게 말하는 남자의 능력의 증거다. 내 통장에서 나간 돈 내역이다. 남편은 봉투를 열어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가 말리듯 손을 잡았고 시누이는 아버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맞받았습니다. 아버지는 담담했습니다. 나는 내 딸을 지키러 왔다. 네가 지킬 건 있었느냐. 그날 밤 남편은 문자를 20통 넘게 보냈습니다. 우리 서로 피곤하게 만들지 말자. 가게는 내 거야. 네가 뭘 하든 못 바꿔. 증거 없잖아. 저는 캡처 후 일십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변호사와 함께 내용 증명을 보냈죠. 임대차 변경 경위 소명 요구, 초기 투자금 반환 및 손해배상 예고, 도박 횡령 의혹 해명 요청, 접근 금지 요구 및 위반 시 법적 조치 경고. 사흘 뒤 더러운 협박이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지인들에게 제 사진과 함께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아내가 장부를 조작했다. 분류는 아내 쪽이라는 식으로요.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형사 고소까지 준비하면서 한편 내 친구는 제게 울먹이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우리 그만하자. 나도 무섭고 힘들어. 그만. 네가 내 뒤통수를 치지 않았으면 그만둘 일도 없었어.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근데 나 임신했어. 휴대폰을 쥔 제 손에서 피가 가셨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 그 사람은 내 아이 아빠야. 네가 물러나면 우리 혼이 날 거야. 저는 눈을 감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책임질 일을 내 아이에게도 평생 설명할 준비는 되어 있어? 그리고 저는 다음 장면을 준비했습니다. 재판 당일 남편은 깔끔한 정장에 머리까지 넘기고 나타났습니다. 내 친구는 배가 살짝 불러왔고 시댁 식구들은 한 줄로 앉아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증거 상자를 품에 안고 앞줄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리면 무릎 위에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무서웠지만 물러서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수십 번 되뇌었습니다. 변호인이 차례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친정아버지 통장에 가게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이 이체된 내역, 제가 작성한 1일 장부, 손님 결제 내역, 재고표, CCTV 속 새벽 2시 남편과 낯선 남자가 문서 봉투를 주고받는 장면, 녹취 파일 가게 완전히 내 걸로 만들면 우리 둘이 시작하는 거야. 남편의 도박 송금 내역 차용증, 부모님 앞에서의 모욕 발언 날짜 상황 기록.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가게의 실질적 운영 주체는 아내로 보이고 초기 자금 역시 아내의 부친으로부터 제공된 것이 명백합니다. 임대차 변경은 정당한 절차와 동의가 없었고 위조 정황이 강합니다. 남편 측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피고는 남편의 영업 능력이 성공 요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순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업 능력? 장부 조작, 도박, 외도, 모욕이요?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발언은 변호인을 통해 저는 조용히 앉아 손수건을 쥐었습니다. 끝까지 담담하게. 판결. 가게 운영권과 임차권 회복 원상 회복. 남편의 임대차 변경 행위 무효. 손해배상 일부 인용. 접근 금지와 명예훼손 경고.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환호도 박수도 없었지만 제 안에서는 천둥이 울렸습니다. 드디어 끝났다. 남편은 얼굴이 일그러졌고 내 친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며 제게 쏘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그 눈빛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마지막 승부를 걸어왔습니다. 아이만 내게 줘. 가게는 네가 가져가라. 대신 고소는 취하해. 저는 한 글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나와 살 거야. 넌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아이 앞에서 나를 모욕했어. 양육비는 법대로. 그는 소리쳤습니다. 너 같은 년 때문에. 저는 차갑게 잘랐습니다. 지금 그 말 녹음됐어. 오만했던 그는 결국 빈손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소문에 의하면 내 친구와의 아이 문제로 또 다른 소송을 하고 있다는군요. 그들의 삶도 그들 방식대로 흘러가겠죠. 저는 그들에게 행운도 불행도 빌지 않겠습니다. 다만 다시는 제 삶의 반경 안으로 들어오지 않기를. 가게 문을 다시 열던 날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손에 작은 화분 하나. 네가 주인이다. 이 화분처럼 네가 물 주고 네가 키워라. 누가 뭐라 해도 넌 이미 충분히 잘했다. 저는 화분을 계산대 옆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는 제가 아버지 지켜드릴게요. 밤 장사를 마치고 철문을 내리며
저는 계산대 옆에 붙어있던 처음 매출표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숫자가 촘촘하고 서툴렀던 그날의 글씨, 시작이라고 적혀있던 빨간 펜. 저는 조용히 그 옆에 새로운 종이를 붙였습니다. 다시 시작.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사랑은 책임 없이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은 면허증이 아닙니다. 상대를 깎아내리고 손톱만큼의 양심도 남기지 않은 채 내 것이라 우기면 언젠가는 스스로의 발밑이 무너집니다. 저는 그걸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제 자리였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친정아버지 돈으로 차린 가게를 두고 남편이 내가 벌었다며 내쫓고 심지어 친구와의 배신까지 드러났다면 참고 사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단호히 끊어냈을까요?